안녕하세요. 2학년 경제 35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 변동과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경기 순환의 모습, 그리고 경기 변동의 원인,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수단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긴축 재정 정책, 확대 재정 정책의 효과, 요 긴축이란 말이 뭐고 재정이란 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통화 정책에는 공개 시장 운영이라든지 지급 준비율 이런 걸 조정하는 게 통화 정책이죠. 이런 긴축 통화 정책과 확대 통화 정책에는 어떤 수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 변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경기란 무엇인가?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경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래서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어떤 경제 흐름이 좋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소비, 투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고용 이런 실물 부분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자금의 수요와 공급 등 금융 부분의 활동 이런 것들, 그리고 수출과 수입 등 대외 부분의 활동을 반영해서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실질 GDP로 측정되는 경제 활동이 일정한 주기적 반복성을 띠면서 활발해지기도 하고 위축되지기도 하는데, 그런 현상을 경기가 변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기 변동, 경기 순환하면은 경기가 그렇죠, 이렇게 확장되고 또는 수축되는 거, 이게 반복되는 거를 경기 순환이라고 하는데, 경기의 네 가지 국면을 보면은 호황기였다가 자 정점을 찍고 이제 후퇴기를 맞이하다가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죠. 불황기를 맞았다가 역시 저점을 찍고 회복됐다가 경기가 회복되고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고, 자 이런 이렇게 호황기를 맞이하다 정점을 찍고 후퇴기를 맞이했다가 불황기, 다시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회복기, 그 다음에 다시 호황기, 이런 식의 어떤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경기 순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순환 그 주기를 보면은 자, 이렇게 저점을 찍고 회복기를 거쳤다가 호황기를 맞이해서 정점을 찍고 후퇴기를 또 다시 맞이하고 불황기를 맞이해서 가장 안 좋은 그런 경제 상황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 부분이 바로 확장 국면,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확장 국면이 되겠고, 자 이렇게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를 수축 국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저점은 경기가 가장 침체되어 있는 바닥 수준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점은 경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에서 그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이렇게 가면 또 정점이 오겠죠. 요 정점까지, 요거를 진폭이라고 얘기하고, 정점에서 다시 얘기하면 저점에서 정점까지 요 부분이 진폭이 되겠고, 이렇게 하나의 사이클로 되는 것이 바로 주기가 되는 거죠. 주기 사이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경기 순환하면은 이렇게 주기가 반복되는 현상을 얘기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진폭은 저점에서 정점까지의 거리, 또는 정점에서 저점까지의 거리, 요게 바로 진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확장 국면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확장 국면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경기 상황이 침체로부터 벗어나서 조금씩 활기를 찾아간다고 그랬으니까 바로 그쵸, 회복기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 활성화로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 증가와 소비출이 증가하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과 투자, 소비가 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그리고 정점 부근에서는 노동력 확보가 어렵고 소비 과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그쵸, 바로
호황기가 되겠죠. 호황기. 이 회복기와 호황기를 합쳐서 바로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호경기의 과잉 투자로 재고가 증가하고, 이제 재고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생산이 감소하고, 그리고 고용이 감소하고, 임금 상승이 둔화되는, 자, 바로 요 시기가 되겠죠. 요 시기에. 이게 바로 후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이제, 굉장히 심화될 때, 재고가 더 많이 증가하고, 투자하고 생산이 위축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업들은 이윤이 감소하고, 망하는 기업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소비는 당연히 소득이 주니까 위축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불황기가 되겠죠. 이 후퇴기와 불황기를 합쳐서 수축 국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의 원인을 살펴보면 주로 총수요와 총공급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황시 각 기업들이 경쟁적 생산량 확대로 인해서 호황시 잘 나가니까 기업들이 돈을 더 벌 목적으로 물건을 많이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물건이 다 잘 팔리면 괜찮은데 팔리지 않는 경우에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바로 후퇴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기 순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자, 장기 파동이 있고 중기 파동이 있고 단기 파동이 있습니다. 장기 파동은 5, 60년을 주기로 해서 굉장히 큰 어떤 변화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기술 혁신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신자원의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장기적 성격의 경기 순환을 말하는 것으로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름이 길죠? 그래서 장기 파동이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전후를 주기로 해서 10년 단위로 하는 것을 중기 파동이라고 하고, 설비 투자의 내용 연수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뭔가 기계를 사고, 그러면 그 기계가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되면서 다시 기계를 교환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어떤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경기 흐름이 변화한다는 거죠. 자, 그게 중기 파동이 되겠습니다. 주굴라 파동이라고 합니다. 단기 파동은 짧은 시기죠. 2년에서 6년, 4년 내외에, 그래서 통화 공급이나 금리 변동, 물가 변동, 재고 변동, 이런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기적 성격의 변동으로 키친 파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단기 파동, 중기 파동, 장기 파동,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나눌 수 있겠네요. 자, 총수요의 변화와 경기 변동,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총수요는 가계 소비나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생산은 어떻게 될까요? 생산은 증가하고 물가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고용은 늘어나고 실업은 줄어든다. 그래서 경기가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와 달리, 자, 총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가계 소비나 기업의 투자나 정부 지출이나 순수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곡선이, 자,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 그래서, 자, 이 국내 총생산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물가도 떨어지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될까요? 고용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업은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경기가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총수요의 증가 요인을 보면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증가하고, 또는 이자율을 인하해 주거나, 이자율을 인하해 주면은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총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총수요 곡선이. 그래서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국민소득이 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총 소요의 감소 요인은 자,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하는 거고,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고, 이자율이 인상되면은 그만큼 소비할 수 있는 여력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감소한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은 증가하고 고용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총수요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대공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교과서 130조. 자, 국내 총생산이 대폭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총수요 변동 때문이다. 총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을까요? 그렇죠. 왼쪽으로 이동했겠죠. 왼쪽으로. 총수요의 대폭적인 감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총수요가 근데 1940년대 초반 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을 수행함에 따라서 많은 자원을 군에 투입해야 되고 총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해서 그래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면서 다시 경기가 살아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총 공급의 변화와 경기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공급 변화의 원인을 보면 기술이 진보하면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겠죠. 이렇게 오른쪽 이동하고 생산 요소가 늘어나거나 또는 뭘까요? 자, 원자재의 가격이 변동될 때, 자,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 이동해서 어떻게 되나요? 자, 물가는 떨어지지만은 국내 총생산은 늘어나서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기술 진보, 생산 요소 및 원자재의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총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국민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한다. 자, 가장 안정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 왜냐하면은 물가가 떨어지면서 국내 총생산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총 공급의 증가가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임금이 상승하거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가가 상승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내 총생산도 줄어들고 국민 소득도 줄어들고 고용은 줄어들고 실업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은 물가는 올라가는데 또 실업도 증가하는 경우죠. 이런 어떤 총 공급의 감소 현상이 지속될 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이런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 상황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 요 100을 기준선으로 했을 때 여기 요런 때가 불황기가 되겠죠. 여기 불황기 그리고 회복기 불황과 회복과 그 다음에 호황과 그 다음에 이렇게 회복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후퇴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골이 큰 거 이때가 바로 IMF 우리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련이었던 IMF 외환위기를 의미하는 거고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굉장히 여기 골이 깊죠. 여기 큰 불황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